안녕하세요. 파머스 어학원 부성 캠퍼스 원장 주하영입니다. 오늘은 주하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영어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던 것은 제 스스로가 영어를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복해야 되는 과정에 유학을 갈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영어를 정복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충분히 스피킹을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영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구나. 제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 시점에 저는 이제 대형 어학원에서 교수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스피킹 학원에서 제 마음껏 저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간이긴 했지만 사실 제 스스로 양심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킹 학원인데 왜 아이들이 스피킹을 못하지? 나는 되는데 얘들은 왜 안 되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집착 수준으로 노출 시간을 많이 늘렸지만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은 고작 거기 와서 저와 조금 스피킹하는 그런 시간밖에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학원이라는 특성상 영어만 사용해야 되는데 영어로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을 뒤로 하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개인 과외였어요. 불당동에서 꽤 높은 몸값을 받으면서 이름을 날리며 과외를 진행을 했는데 또 한 번 양심에 꺼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영어 시간 노출이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 뭐 저의 노하우 다 줄 수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영어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9년째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영어학원은 저의 19년의 어떤 티칭 노하우 그리고 제가 언어를 정복했던 그 방법을 아이들이 최대한 잘 응용해서 제가 했던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정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 우리나라 특성상 입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시와 언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동시통역 훈련소 그리고 내신의 성적은 그냥 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목표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뛰어넘는 많은 어떤 성과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지금 피드를 주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피드가 저에게는 또다시 어떤 동기가 되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를 어떻게 보면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작하려는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MF 케어예요. Mom's Future Care, 엄마의 미래를 관리하겠다. 얼핏 듣기에는 학원에서 왜 엄마의 미래를 관리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의 관심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소통해가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나요? 탐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너의 꿈은 무엇인지,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들과 상담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해주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 이제 상담 그 내용 끝에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하고 자주 전화를 해야겠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어머니들께 조금 아시는 것처럼 필터링 없이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소통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와 처음 만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저와 하는 상담 내용이 늘 같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랑 말하면 뭔가 마음이 뚫리는 것 같고요. 뭔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런데 이 역할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일찍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에 해주실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베스트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사실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을 케어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머니 또한 저의 이런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Mom's Future Care라는 거는요,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를 구하는 또는 아이를 통하여 어머니를 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MF 케어에서 도대체 뭘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솔직하게. 내가 물고빨고 진짜 열심히 우리 아이를 키웠어요. 분명히 어릴 때는 내 말을 잘 들었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은 잘 따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말에 no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들은 그러면은 아, 얘가 사춘기가 왔나 보다 라고 그냥 말씀해버리시죠. 자, 그런데 사춘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춘기에 어머니께서 아이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아이의 머리에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 버렸기 때문에 지식을 잃어가고 있고 정보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아이의 정보와 나의 정보의 양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순간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머니 또래의 저와는 왜 말이 통한다는 말을 할까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꾸준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정보도 수집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채워갔거든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이와 소통을 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었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가면은 선생님이 뭔가 방법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즉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소통이 된다는 말을 저에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 기간에 어머니들과 부모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사고가 옛날에 굳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학교 시절에 돌아갔을 때와 그때 직업군밖에 아는 게 잘 없어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어머니들께서는 멈춰버리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변해가야 되는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정말 해줄 수가 있을까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되지 않고 그거를 어머니들은 사춘기가 되니까 얘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그냥 말씀해 버리세요.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어머니도 성장하셔야 돼요. 아이를 다 키워놓고 우리가 50, 6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은 내 품을 떠날 거거든요. 그때 나는 무엇일까요? 나도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은 없는 채로 50, 60이 되는 것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은 어머니를 채우고 어머니의 지식을 채우고 정보를 채우는 것은 아이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맘스 퓨처와 아이들의 케어를 같이 하는 거, 그게 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독서예요. 책에는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해독 능력이 없으셔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수십 년간 책을 읽어왔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책에서 좋은 정보만 뽑아서 어머니들에게 드릴 거예요. 저희가 책을 같이 읽는다고 해서 한 권을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올려드리면 그 페이지만 읽으시고 저랑 소통하셔도 충분하세요. 즉, 그 10장만 읽어도 한 권을 다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맘스 피처스 케어를 옵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가 받아가야 되는 혜택,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된다, 그런 혜택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맘스 퓨처 케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잠깐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들께서는 저에게 3년, 6년, 길게는 7년까지도 아이들을 맡겨주셔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이들과 직간접을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그 시간을 맥스하겠죠. 영어로, 멘토링으로 제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줘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그 혜택은 사실 거기까지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어머니들께 드리고자 하는 혜택은 평생 갈 수 있는 혜택이에요. 어머니들과 제가 같이 독서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무언가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저는 어머니들의 생각이 변할 것이란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 지인, 동생, 언니, 뭐 이런 친구들이 저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엔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게 행동이 바뀌다 보면은 그들의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그 습관이 정착되면 사실 평생 지속되거든요. 제가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과 제가 이 맘스 퓨처 케어를 통해서 습관을 정착시켜서 그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평생 가게끔 하고 싶은 건데 이 혜택 속에는 사실 어머니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이 변한다는 거는요,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눈길이 바뀐다는 거고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갖는 신뢰가 바뀐다는 건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이 되냐?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거든요. 우리 엄마는 달라. 우리 엄마는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엄마가 아니야.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느낌과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느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저희가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님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도 저희가 자존감이라는 걸 올려갈 수 있거든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언가 할 때 달라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이 돈이 아니라 어떤 뭐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빛과 마음은 달라요. 사실 저희가 세상에 많은 혜택들, 기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달라진 상태로 세상에 나간다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남들과 다른 방법을, 다른 방향을 가져갈 수 있고 그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평생 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 그게 바로 맘스 퓨처 케어의 저희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